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이야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의 기록. 고요한 밤,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고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와 은폐가 불러온 거대한 재앙,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한 도시를 삼키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을까요? 그날의 비극과 숨겨진 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은 핵에너지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력 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소련은 미국과 함께 원자력 기술 개발에 열을 올렸고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소련은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독자적인 원자로 모델을 고집했습니다. 바로 RBMK형이라는 원자로였는데 이는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데 흑연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의 원자로와는 다른 독특한 설계였고 겉으로는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물론 이면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숨겨져 있었지만 소련 당국은 이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공화국 프리피아트시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소련의 자랑이었습니다.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체르노빌 발전소는 총 4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었고 추가로 2개의 원자로를 더 건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련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대접받았고 그들의 가족은 특별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발전소 바로 옆에 건설된 프리피아트시는 소련의 최첨단 기술 도시로 불리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 학교, 병원, 상점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핵에너지는 인류에게 무한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핵에너지의 꿈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련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와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는 풍토, 그리고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보다 생산 목표 달성과 체제 선전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우선시되었습니다. 1986년 4월 25일 금요일 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는 정기 점검을 앞두고 특별한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외부 전원 공급이 끊겼을 때 원자로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비상 냉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실험은 RBMK형 원자로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과 인간의 실수가 겹치면서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실험을 지휘한 책임자는 아나톨리 다들로프, 부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실험을 강행했고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들을 투입했습니다. 실험이 계획되었던 저녁 11시, 원자로의 출력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무렵, 원자로의 출력을 낮추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로 출력이 너무 낮아져 30메가와트까지 떨어졌고 이로 인해 원자로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원래는 700메가와트 수준으로 출력을 낮춰야 했지만 작업자의 실수로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원자로의 비상정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려 했지만 다들로프는 이를 무시하고 수동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는 출력을 다시 올리려 했고 이때부터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RBMK형 원자로에는 양의 공동계수라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증발하여 빈 공간이 생기면 오히려 핵분열 반응이 가속화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제어봉이 완전히 삽입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반응을 증가시키는 제어봉 끝 효과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결함은 소련 당국이 알고 있었지만 비용 문제와 기술적 자존심 때문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실험, 그리고 이러한 설계 결함이 겹치면서 원자로는 제어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자로 내부는 마치 끓어오르는 거대한 압력소처럼 변해갔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원자로의 출력은 순식간에 폭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지막 희망인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어봉이 원자로 안으로 삽입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치명적인 제어봉 끝 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응이 더 증가했고 원자로 내부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1시 23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4호기 원자로 건물의 2,000톤에 달하는 지붕이 솟아올랐습니다. 원자로 내부에 과열된 냉각수가 증기로 변하면서 발생한 수증기 폭발이었습니다. 이어서 불과 2초 뒤 핵연료와 흑연이 고온으로 반응하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했고 이 수소가 폭발하면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의 폭발로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건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노심에 있던 방사성 물질들이 엄청난 양의 연기와 함께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폭발 직후 원자로 건물에서는 푸른빛의 섬광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공기 중에 산소가 강한 방사선에 의해 이온화되면서 나타나는 체렌코프 현상이었습니다.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발전소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자로 건물에서 치솟는 불길을 끄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방호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불과 싸웠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극심한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몇 주 안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희생자였습니다. 소련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 이 재앙적인 사고를 철저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소식은 즉시 모스크바로 보고되었지만 소련 당국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각성을 축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프리피아트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도시의 공기 중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고 사람들은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 28일 스웨덴의 포스마크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국 발전소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조사 결과 소련에서 날아온 방사능임이 밝혀졌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소련에 강력히 항의했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자 소련은 마지못해 체르노빌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36시간이 지나서야 프리피아트 시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3일간의 짧은 여행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사람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프리피아트시는 한순간에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침대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거리에는 버려진 장난감들이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소련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을 사고 수습 요원 또는 청소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군인, 소방관, 광부, 건설 노동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 지역에 투입되어 잔해를 치우고 원자로를 봉쇄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흑연 조각을 삽으로 치우는 작업을 위해 로봇을 투입했지만 로봇마저 강한 방사능 때문에 고장났습니다. 결국 바이오 로봇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맨몸으로 원자로 지붕에 올라가 삽으로 흑연 조각을 치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에 직접 노출되었고 대부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수습 요원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더 큰 재앙을 막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유럽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더 큰 재앙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폭발한 4호기 원자로를 봉쇄하기 위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석관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방사성 물질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수습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작업에 투입되어 단 200여일 만에 이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석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고 붕괴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더 견고하고 안전한 새 안전 경납 건물이 석관을 덮는 형태로 완공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이동식 구조물로 체르노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즉각적인 인명피해는 공식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고 직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급성 방사선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피부 화상, 구토, 설사, 탈모 등 끔찍한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암, 백혈병, 기형아출산 등 방사능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사고 지역 인근의 어린이들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증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가 우유를 통해 아이들의 몸에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인해 오염된 지역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광대한 지역은 수십만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고 수많은 마을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방사능의 여파로 체르노빌 주변의 숲은 붉은 숲으로 변했습니다. 소나무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붉은색으로 변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면서 이곳은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되었고 늑대, 곰, 멧돼지 등이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 자유롭게 생활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변이된 동물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방사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은 인류에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정보 은폐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축소되었고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나라들도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거대한 기술의 힘을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체르노빌은 비록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간의 오만과 무지가 빚어낸 비극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잠들지 못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